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딸 김신혜 씨가 24년 정도 무기수를 복역 중에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무죄냐 무죄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2000년 3월 7일 날 전라남도 완도의 한 외딴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의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도로에서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차량에 부서진 전조등 조각 등이 또 발견을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거 뺑소니 사건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검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뺑소니면 외상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상처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가수에서는 사체를 부검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303%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사망할 정도의 어떤 알코올 중독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 유도체 성분인 독실아민이 엄청나게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건 누군가가 이 죽은 남성에게 수면 유도제 30알 정도를 탄 양주를 마시게 해서 살해한 다음에 교통사고처럼 유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엄청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엄청 발견되니까 술에 타서 먹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남성의 딸인 김신혜 씨를 검거를 합니다. 그때 이 김신혜 씨가 23살이었어요. 지금은 47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살인죄에서 이제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경찰이 그 당시에 범행 동기를 무엇로 봤냐면 이 김신혜 씨 아버지가 자신하고 이복 여동생이 있다고 그래요. 이복 여동생에 대해서 이제 성추행을 했었고 또 김신혜 씨가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이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신혜 씨에게 가장 결정적인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고모부예요. 고모부가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 와서 김신혜가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살해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이제 김씨를 지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고모에게 다 자백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장례식장에서 자백을 했다 이렇게 고모부가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경찰은 이제 이 김신혜 씨는 이제 보험 설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명으로 상해 보험을 7개 보험 금액 따지면 한 9억 대의 정도 가입한 사실을 알고 이제 범행 동기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성추행한 거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검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김신혜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백을 합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 또 확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백을 했는데 결국 법정에 가서 진술을 번복해요.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신은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고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이지 죽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명으로 가입한 것들은 대부분 다 해약이 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사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아주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건 무죄로 볼 수 없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김신혜 씨가 이 교도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무죄를 계속적으로 외부에 얘기를 하고 재심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다루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밝혀지냐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인데 영장 발부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한 거.
이건 뭐 압수해서 뭘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 증거죠. 그 다음에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가지고 자백을 종용한 정황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인 1조로 압수수색이 하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았고요. 근데 지킨 것처럼 이제 허위로 압수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김신혜 씨가 이제 현장 검진 거부했는데도 영장이 거부하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없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범행을 연기하도록 재현하도록 했다는 거고,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 뺨도 때리고요, 머리도 치고,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지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찍지 않겠다고 하는데 손을 가져다 이제 강제로 찍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유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2015년 11월에 재심 개시 결정을 했어요. 2015년이니까 지금 9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재심 결정을 하면서도 그 김씨 주장하는 무죄 주장을 이제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씨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재판이 7년 동안 공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된 다음에 지난 10월에 이제 결심 공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씨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 자수한 경위랄지 수면제 증거, 알리바이, 또 강압적인 불법 수사 여부 이런 것이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결국 김 씨의 손을 들어서 무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이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또 항소하면 또 2심, 3고심 갈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뒤집어질 여지도 뭐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범행 동기랄지, 그 다음에 그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2심, 3심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